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5월 3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장 마감을 좀 볼게요. 지수가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0.66%, 코스피가 0.66%, 코스닥이 2.2%. 5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는데요.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시초가에는 좀 하락을 하다가 10시 정도경에는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공매도 악재가 좀 미리 반영이 돼서 지수가 다시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역시 바로 그냥 그 외인하고 기관 물량이 쏟아지면서 큰 폭으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죠. 오늘 공매도 재개가 첫날이었고요. 예상대로 그 대형주,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에 있는 그 신풍제약이라던가 아니면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폭을 굉장히 키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성장주인 그 IT 섹터,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가 반영된 그런 섹터 내에서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매도 대상 종목이 아닌 종목들도 있잖아요. 바이오 중에서. 그런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5G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거, 과거에 그 5G의 대장주였죠. 에이스테크가 12%나 하락을 했고요. 정말 좋지 않네요. 5G는 뿐만 아니라 KMW나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작년 6월의 가격으로 돌아갔죠. HCT는 그러지 않았지만 에이스테크 진짜 많이 빠졌어요. 아무튼 이게 하락이 많이 된 건 사실이고, 근데 좀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쩌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현금을 조금씩 써도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그 좋은 종목들도 동반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포트 리밸런싱을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던 안 좋던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매도를 치고 좀 시장에서 강한 종목으로, 강하게 예상이 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승한 종목들을 좀 열심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좀 보면요. 조선기자재랑 중공업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STX가 엄청 좋죠. 지난 금요일에도 거의 상한가 가까이 마감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한라 IMS도 조선기자재, 그리고 STX 중공업도 상한가를 갔고, 오리엔탈 전공도 20%, 여기에 인화전공도 제법 많이 올랐고요. 장중에는 진짜 많이 올랐었거든요.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HSD 엔진 또 상승이 나왔고요. 또 괜찮게 보이는 게 이제 케이프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조선 기자재예요. 근데 새로 부각을 받았죠.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동안 오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22%까지 상승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은 실적 대비 좀 저평가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1750억 정도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250억이고요. 올해는 아직 컨센서스가 없겠죠. 워낙 조그만 종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250억 정도 작년보다 올해 상황이 더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최소 250억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이 거의 퍼가 7배 정도 되나요? 네,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물론 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600억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시가총액에 대비해서는 거의 시총의 3분의 1 정도가 거래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지분을 한번 볼까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대주주 지분이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공시가 뭐 나오는 거 했나 볼까? 백수영이라는 분께서 종목을 아무튼 이런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냥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중공업 기자재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 인상 관련해서 농업이나 사료, 비료 관련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데, 효성 OMB는 상한가를 갔고요. 이 효성 OMB는 윤석열 테마주의 느낌을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농업 쪽 섹터가 좋았는데 윤석열 테마주가 플러스가 됐고, 그리고 그 비료나 사료주 중에서는 현대사료, 한일사료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메모장을 열게요. 조선주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조선 기자재에서는 케이프가 저평가고 좋아 보인다. 그리고 농업, 사료, 비료 섹터는 지난 금요일에 이지바이오가 많이 올랐었나요?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네요. 금요일에 이지바이오가 올랐고, 원래 대장이었던 팜스토리는 쉬었는데 팜스토리가 오늘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보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좋았던 것 중에 한일사료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상으로도 우상향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곡물 가격 인상은 당분간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또 경농도 볼까요? 원래 예전에 그때 좀 많이 올랐었죠. 2018년도 때 대북주 한참 날아다닐 때 그때도 많이 올랐었던 종목인데, 경농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론 이거 장중에 찍고 내려온 거라서 뭐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작년 8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왔다가 다시 추세를 전환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뭐 무조건 매수하자고 추천드리는 종목이 아니고요. 같이 공부하자고 드리는 거니까 같이 보세요. 본인만의 매매법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조동화원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건 제외하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는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는데, 원래 크라운 제가 우선주랑 크라운 혜태 홀딩스 우선주랑 크라운 저기 뭐였지? 크라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우선주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대한제당 우선주, 그리고 효성 OMB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황교안 관련 종목 중에서는 흥국화재 우선주 8%, 흥국화재, EUB 많이 올랐죠. 이렇게 두 개가 올랐고, 또 디즈니 플러스가 곧 한국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어린이날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뭐 그 시기가 언제라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볼까요? 어쨌든 출시가 임박을 했어요. 그래서 알로이스가 원래 대장주였죠. OTT에서는 많이 올랐죠.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었으니까. 그리고 KTH가 오랜 기간 횡보를 깨고 한 달가량이네요. 한 달가량, 한 달하고 일주일, 열흘 정도의 그 조정 기간 박스권을 거친 후에 이 박스권을 뚫으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KTH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물류 관련된 종목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이제 저희는 KCTC를 매수를 했거든요. KCTC를 금요일에 매수를 했고 오늘 장중에 한 20%까지 올랐는데 한 15% 정도였나?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지금은 현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물론 이게 이제 많이 빠지는 걸 정리하고 오르는 거를 보유하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왜냐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가 수익 중인 걸 팔고 손실 중인 걸 추가 매수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겠지만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하락한 걸 손절하고 상승하는 걸 보유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물류에서는 이제 KCTC를 매수해서 매도를 다 전략 매도를 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가능해 보인다. 동방도 오늘 좀 올랐죠. 5% 정도. 오늘 같은 장에 5% 보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태용 로직스가 지난 목요일에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한솔 로지스틱스가 괜찮았어요. 한솔 로지스틱스가 7%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류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KCTC나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들지만 뭐 동방이나 한솔이나 태용 이거 이제 내용은 그거죠. 그 해상 운임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이 역대급 그 4월 수출 동향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10년간의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해운뿐만 아니라 뭐 육상으로 운송하는 거나 비행기로 운송하는 것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앞으로는 더 갈지 안 갈지는 더 갈 거는 같아. 근데 현금 필요해서 정리했어요. 이건 직접 판단을 하세요. 직접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이렇게 좋았던 섹터나 테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들도 좀 제법 하락한 게 좀 있었고 2차 전지도 뭐 첨보나 뭐 SK이노베이션, LNF 이런 양극재 기술력 좋은 이런 기업들도 다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5G도 많이 빠졌고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 중에서도 그 비메모리 쪽도 제법 많이 빠졌거든요. 그 뭐 엘비세메콘, 네페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호킨스 전자 이런 것도 좀 빠졌고 어쨌든 뭐 성장하고 회사에 문제가 전혀 없고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실적을 잘 내고 있으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입니다. 저는 중장기 종목으로는 KC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렇게 박스 범위가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26,000원에서 3만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래도 거의 1% 이내에 하락했으니까 나쁘진 않죠. 물론 상승한 반도체 종목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개별 종목 중에서는 뭐 위니아딤체 좋고요. 위니아딤체를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나 블로그였었나 다룬 적이 있었는데 깊게 다루진 않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놓치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하는데 그때는 그 백신 보관용 냉장고 그 관련된 이슈로 제가 4월 23일이었나? 네, 금요일 날 이때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한참 더 올랐죠. 사지는 못했습니다. 재료가 많더라고요. 이제 좀 실적 대비 저평가인 것도 있고 또 여름 테마주이기도 하죠.
여름 테마주, 그리고 백신 뭐 냉동고 관련된 내용도 있고, 시가총액도 2,300억이면 괜찮고, 작년 영업이익 500억, 올해 컨센서스는 600억.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지금도 사실 저평가인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 기준에는 맞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때 23일날 한번 다뤘을 때라도 좀 더 관심 있게 봤다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놓쳤고요. 그래서 또 계속 좋은 게 이제 TK케미칼 계속 좋죠. 스판덱스, 그리고 자회사가 대한해운이 최근의 모습이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21% 상승을 했고요. 자회사가 대한해운입니다. 그리고 스판덱스는 뭐 워낙 좋으니까, 효성 TNC가 대장이죠. 이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TK케미칼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시장이 무너지든 말든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TK케미칼 이렇게 있고, 곡물 가격 상승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선기자재, 철강주는 TCC 스틸을 제가 저번에 언급을 했었고, 만약에 그때 시간에 상한가 가면서 제가 놓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장중 22%까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5,100원 정도였나? 5,150원인가 5,050원인가 5,050원은 아니겠네요. 오늘 저점이 5,050원이니까 저점을 잡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아무튼 5,100원 정도에 살짝 이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철강주도 별로 좋진 않았는데 유일하게 동일 철강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철강주는 거의 다 조정을 받았어요. 하락을 했거나.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게 제 관심 종목을 같이 공유하는 것 중에 이제 분명히 상승 종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장이 반등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돼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매하는 계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중장기로 실적 기반인 것들을 좀 가져가는 계좌가 있고, 단기 재료 매매, 테마주를 하는 재료 매매 계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기업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그 마감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개인들의 수급이 주체가 돼서 막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도 결국엔 시장이 좋지 않으면 막 따라붙는 수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도 그냥 차익 실현 해버리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준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수익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크게 먹기가 어렵고 짧게 잘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다시 붐이 돌아오겠죠. 계속 언급한 종목들이 너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자꾸 정치 테마주 다시 돌아올 것. 정책주가 더 좋을 것. 저 대규 우비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다고. 오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짧어. 오늘 보시면 장 초반에 그냥 3분봉 몇 개로 그냥 찍어버리고 내려왔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과거 지난 목요일도 그랬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 별로 없이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도이치모터스도 말씀드렸고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뭔가를 쉽게 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매도는 결코 아니죠. 할 거면 진작 했었어야 됐고, 지금은 이미 늦었거든요. 저도 좀 늦었고, 지난 최소 수요일 정도 전에는 매도를 했으면, 1000포인트를 깨는 순간 매도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늦었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버텨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있다면 최대한 아껴서 이제 반등 시그널 다 확인하고 안전하게 판단이 됐을 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포트 리밸런싱은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유 종목이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올라갈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인데 이제 수요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또 휴일 전날이에요. 또 휴일 사이에 또 악재가 우려돼서 장이 좋지 않은 금요일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5거래일 연속 이렇게 음봉 띄우는 경우가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난 그 2월 조정장에서도 5거래일, 그 전에 1월 말에는 4거래일, 그 전에는 보통 3거래일 뭐 이 정도 2거래일 수준이었고, 여기도 작년 이제 9월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후에 반등. 어쨌든 맞을 만큼은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적이 엉망도 아니고 금리가 오른 것도 아니고 테이퍼링을 해서 이제 돈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고 회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실적 좋은 것들 혹은 투심 돌아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분석을 좀 해보고요. 저는 포지션은 바뀌진 않았고 손실이 좀 제일 큰 게 한 마이너스 12%인가까지 빠진 게 있긴 한데 좀 볼 때마다 짜증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현금이 아예 없는 게 또 아니니까 또 그 비중 추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전 내일 장에 다시 돌아오도록, 내일 장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